참여소통 교육 모임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잠깐 드리고 왜 이제 참여소통이 이제 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같이 좀 나누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조금 알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 경기도에 계신 선생님들 세 분이 학교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호소하러 오신 거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도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뭐 무능한 관리자, 또 이렇게 무사안일적인 어떤 관리자 때문에도 속상하고, 더 속상한 거는 이제 동료 교사들 때문에 이제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막 눈물까지 흘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그러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결국은 뭐 학교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데, 학교를 그만둔다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교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오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전체 그 재학생들의 상위 5%의 친구들이 이제 교사가 되거든요. 그 정년기에. 그러니까 아마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우수한 인력들이 어쨌든 교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갖는 어떤 학교에서의 효능감은 어쨌든 제일 꼴찌,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런 자료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직무 만족도는 한 중간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약 OECD 한 20몇 개 그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한 15, 6위 정도, 15위 정도, 중간보다 조금 낮는데 직무 만족도. 그러니까 직무 만족도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 하면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뭐 방학이 있다거나 퇴근 시간이 좀 빠르다거나 뭐 이런 걸로는 어쨌든 중간,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대상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보다 조금 낮고, 반대로 이제 효능감은 이제 교사의 본질과 관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라는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 역할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애들과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면 그 아이가 건강성을 회복한다라든지, 내가 교사로서 본연의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효능감인데, 효능감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하고도 뚝 떨어져가지고 아주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교사들이 이제 교사라고 하는 이 신분, 직분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나 생각들이 어쨌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직업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어쨌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럴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효능감이 낮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처음 발령받았을 때 한 26, 7년 됐는데, 이제 그때 우리 선배 교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는 정말 좋을 때 선생하는 줄 알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젊으신 선생님이고, 선생님 교직 처음에 나오셨을 때 한 주당 몇 시간 정도까지 해보셨나요? 20시간. 그리고 보충까지 합치면 30시간. 그죠.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나왔을 때, 그쵸?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선배들이 그랬어요. 너 정말 좋을 때 선생하는 줄 알아라. 뭐 20시간 갖고 뭐 힘들다고 이러냐. 자기는 일주일에 뭐 40시간 정도 돼, 일주일에. 응? 보충서까지 한 막 일주일에 막 50시간도 했다는 거예요. 응? 보충서까지 하면.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아마 그때 많이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에 막 2시간씩도 하고 보충 수업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보충 수업을 2시간씩 했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수업
하고 합하면 한 50시간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 친구들한테, 그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냐면, 아유, 형, 형네 때는 애들이 말이라도 잘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죠? 80년대 중반. 아, 제가 젊은 선생님들 그때 막 학창 시절 아닌가? 혹시, 그쵸? 응? 그러니까 뭐, 형네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 애들이 말이나 잘 들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40시간 해도 별로 힘든지 몰랐겠지만 지금은 비록 20시간 하지만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서 20시간 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20몇 년이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지금은 몇 시간 하면은 힘들다는 얘기가, 이제 몇 시간 하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선생님들이. 응? 18시간. 18시간이요? 예전에 우리 참통 연수에 오셨던 선생님이, 참통 연수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래서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도 얼마나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시달리고, 학부모한테 시달리고, 또 뭐, 이게 이제 막 북적북적대는 이런 이제 생활을 하다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밥도 먹는 마는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오는 게 보통 열정 갖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열정 있는 이제 선생님들.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학급 운영을 하다가 정말 이제 힘에 지친단 말이죠. 우리 참통 홈페이지를 보셔도 그렇고, 뭐 예전에 이제 뭐 다른 우리 먼저 있던 홈페이지 이렇게 뒤져보면, 저도 예전에 그런 자리에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3월 첫날 뭐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은 이야기, 3월 첫날 뭐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은 동영상, 뭐 이런 거 막 올려놓고, 첫날 시나리오, 3월 첫날 하면 뭐 시나리오까지만 올려놨어요. 이렇게 쭉 해놓고. 그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기러기 동영상 하나 탁 올려놓고, 혹시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막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탁 이러면,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막 100몇십 명씩 쫙 댓글 막 쫙 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첫날 가서 아이들 만났잖아요. 만나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해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좌절해서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다가 여름 참통 연수에 오는 거예요. 와서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뭐 자기 한 학기 동안 지낸 이야기들 막 나누는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자기 속상한 이야기 하면서 눈물도 막 흘리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격려 받고 또 지지 받고 뭐 용기 얻어서 가면서 아 나도 이제 2학기 때는 정말 열심히 아이들하고 잘 보내서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막 뭐 겨울에 봐요 막 이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그 선생님의 글이 올라올 때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요. 이제 겨울방학 때 만났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안 와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힘들든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힘이 들든가요? 얼마 동안 버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학식 하러 들어갔는데 1시간 하고 나오는데 벌써 온몸이 탈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1시간 처음 이제 개학식 하고 나오는데 벌써 이미 그 여름방학 때 받았던 에너지가 다 이렇게 소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이제 1시간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막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이 참여소통 교육 모임이 만들어진 배경은 어쨌든 혼자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는 건 어렵다. 이제 우리가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면 교사라는 이름을 정말 이렇게 훌훌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혼자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다면 뭐 이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서로 이렇게 좀 연대하고 우리 각자 실천한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뭐 이제 저희 참통 오면은 그렇게 특징이기도 하던데 이렇게 이제 누가 하나 글을 올려놓으면은 뭐 내려받더라도 이렇게 뭐 잘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댓글에도 하나 달고 그럼 또 그거 댓글 보고 또 막 신나서 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충전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변하는 아이들 또 그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학부모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모임이 어찌 보면 이제 이 참여소통 교육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도 예전 학부모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사실 그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언쟁을 해가지고요. 이길 수 있는 논리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예를 들어 한 차례 이제 혼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모가 막 비분간계해가지고 찾아와서 막 난리칩니다. 얘가 정말 수업도 방해하고 애들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선생님 교사로서 한 대 혼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모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 만들어 달라고 선생님 보냈지 패라고 보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지만 그 부분만 딱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기사화 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교사가 나쁜 사람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떤 연수를 어느 날 저 지방에 갔는데 그날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선생님들 하고 끝나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끝나고 이제 그 뭐 시끌시끌해 그 지역 선생님들이 그날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에 어쨌든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교육청이 이제 이렇게 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 지방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교육청 뭐 군민체육대회 같은 걸 하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이제 좀 학생일 때 그런 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행사 있을 때 쭉 맞춰서 줄 맞춰서 선생님 인솔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인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고 선생님들이 이제 뭐라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한 차례 줘받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글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쭉 가고 뒤에 이제 학부모 선생님들이 둘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줄 맞춰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놈이 막 이제 도망가면 또 이제 한 놈이 또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차가 오는데 막 행기를 막 그러면 차가 막 끽 브레이크 섰다가 또 이렇게 가고 애들은 아랑곳 없이 그냥 또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학부모가 보니까 교사들은 뭐 하고 가냐면 뒤에서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안 들렸겠지만 야 너 빨리 뭐 인도로 올라와 막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근데 학부모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 홈페이지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어떻게 교사가 인솔해서 가는데 애들이 막 행기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위험한 순간인데 교사들은 뒤에서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가더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학부모 눈에는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업화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위를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권위가 이렇게 부여되는 그런 지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어떤 지위들이 그러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목사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지위를 갖고 있기만 해도 뭐 권위가 자연스럽게 부여돼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이제 그런 학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존중해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는 자리에서 막 별의별 욕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뭐 어느 교회의 목사님들 이제 그렇죠? 뭐 요새 신문 기사에 보면 어쨌든 그 권위를 이제 막 잃으셔가지고 막 그렇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학부모들이 교사를 생각할 땐 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어쨌든 변화 속에서 뭐 아이들도 빠르게 변하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어쨌든 뭐 달라지고 어쨌든 이제 교사의 존립 기반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회에서는 끝없이 교사에게 변화라고 막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죠? 끝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변화라고 이제 어쨌든 체근하고 있는 게 사회적 현실이라는 거죠. 이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 교사가 어떻게 이제 지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이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 30, 뭐 예전엔 더 많았죠. 40명, 5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있으면 이 속에서는 나는 절대적인 이제 권력자였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이를 뭐 패기도 하고, 또 이제 안 되면 뭐 휘초리 들고 막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어쨌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쵸?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교사에 대해서 뭐 끊임없이 저항하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 뭐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또 뭐 어제도 또 무슨 뭐 사건 뭐 선생님을 무릎 꿇리는 뭐 중학생 사건 뭐 그거 뉴스도 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이제 왜 그럼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뭐 그 속에서 학교는 또 교사는 어떻게 돼야 될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제 생각에는 좀 어쨌든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애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0%. 2007년도 그 건강보험관리공단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뭐 이렇게 우울증 이제 소위 얘기하는 소아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어느 통계에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 20% 정도가 넘습니다. 25%.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쪽 교무실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막 여선생님 뭐 욕설 섞여 가서 인형 어디 있어 나와 막 이러고 다니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 여선생님들만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뭐 바라만 봐야 되는. 또 그런 아이들이 그 또래 무리에서는 아주 뭐 영시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 속에서 교사는 막 진짜 위축돼가지고 그 반 교실엔 도저히 수업 못 들어가겠다. 그런데도 관리자는 어떠한 이렇게 뭐 해결도 못 해주는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뭐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애들은 누가 만나야 되나? 그런 애들은 다 학교에서 자르는 게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런 애들은 어떻게 뭐 학교에서 그냥 야 너는 정말 힘드니까 바깥에서 차라리 그러면 학교 그렇게 늦게 오고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너 편한 시간에 공부하러 가고 또 뭐 그러는 검정고시 학원이나 다녀서 이렇게 그렇게 뭐 자격 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래 아니다. 그래도 좀 학교에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자인가요? 그죠? 혼자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만 해서도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집에서도 좀 돼야 되는데 보통 그런 아이들 보면은 집에서 결손인 부분들이나 많죠. 네, 아니면은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좀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딱 정답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을 일단 학교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 네. 학교에서 안고 가되, 학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뭐 사회기관이나 가정하고 연계한 뭐 케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학교에서는 안고 가야 되는 게 맞다. 내보내는 것보다는. 예, 이제 선생님 생각은. 저도 후자 쪽이고요. 예. 연수를 이미 받아서 내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생각에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교사란 이름으로 살을 때 힘들고 어려운 애들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은 다른 애에게 전체 나쁜 영향을 주고 우리 반 수업 분위기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끼들은 잘라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학교 이제 첫 해에 막 그런 밤 늦게까지 토론회 할 때도 막 그랬어요. 한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 막 이런 제안 막 한쪽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한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른 학교처럼 자르자는 얘기냐? 내가 언제 자르자 그랬냐?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 그랬지. 아니 그럼 특단의 조치가 뭐냐? 정확하게 말씀해. 아니 이제 뭐 다른 뭐 어떻게 그럼 자르자는 얘기냐? 아니 자르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애들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입에 담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힘들고 어려운 애들은 어쨌든 학교에서 케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들 다들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떤 애들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어쨌든 이쁘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고 도전적이고 좀 좌절하지 않고 애답고 막 그렇죠? 돈 밝히지 않고 뭐 이런 애들만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힘들고 아까 고른 애들은 그러면 누가 하고요? 교장 선생님. 어느 학교에서 우리 학교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디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입에 담지는 못하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나는 그렇게 좋은 애들 만나고 싶으면 현실적으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 나는 좋은 애들 만나고 싶어. 뭐 좋은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대부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말 잘 듣고 뭐 공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학급생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아이들 나는 만나고 싶어. 힘든 아이들은 근데 일부가 있어.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은 누가 만나야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 학교 내가 있는 반이 아니라 다른 반이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맡아야 된다.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날 때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 반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로 가급적이면 빨리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요즘 이제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정말 힘들어서
저를 찾아와서 호소했던 그 선생님들 얘기는 이제 이런 거죠. 학교에서 어떤 조치에도 취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조치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몇 년 만에 2년만 내신 낼 수 있는 시기만 오면 2년 됐다가 이제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러니까 처음 온 선생님들 거기 이제 신규 교사만 버글버글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 어쨌든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 그 선생님이 이제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동료 교사들에게 실망했다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나만 안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겪으면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 받는 어떤 그 무시당함이라든지 모멸감 뭐 이런 것들을 나만 안 당하면 되는 거야.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선배 교사들이 자기 요새 너무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건 더 얄미럽다는 거죠. 그런 선생님들이. 응?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럼 힘든 학교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치열함,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의 문제고, 나는 어쨌든 좀 더 좋은 아이들, 이렇게 수업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 만나면 된다. 그리고 내가 교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맥락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